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당국대 2017년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국대는 정답이 있는 문제들을 내니까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독해를 꼼꼼히 해서 대학이 요구하는 바를 딱 써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한 시험 끝나고 나서 한 2, 3회 정도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대학에서 나온 어떤 기출문제와 예시답들이 꼼꼼히 나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대학의 최근에 어떤 기출문제 2017년도 모의부터 해서 한 15, 16년도 정도까지 풀어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만 올해 이제 3번 문제의 형태가 살짝 달라져서 그 부분만 조금 유의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겠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차근차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당국대 일단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문제 및 가이드에 대한 모의 논술에 대한 해설지가 있어요. 일단 당국대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당국대는 크게 세 문제입니다. 세 문제인데 1번 문제는 이렇게 문학 작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학 작품들. 그래서 1번 문제는 항상 특정한 단어를 찾게 요구하죠. 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30점의 배점이네요. 그죠? 1번 문제가 가의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하나를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나의 주장을 요약 설명하시오. 단어 찾고 요약 설명하면 200자 다 찹니다. 당국대가 2013년부터 이렇게 1번 문제에서는 문학 작품을 주고요. 항상 단어를 찾는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단어를 찾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문제를 쓰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채점 포인트를 보면 그 단어를 찾으면 몇 점, 못 찾으면 몇 점, 뭐 0점 이런 식으로 아예 배점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서 단어를 정확히 찾아야죠. 가에서 찾은 단어를 중심으로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설명하고, 자, 단어를 잘못 찾으면 어때요? 2번도 잘못 씁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단어, 키워드를 명확하게 찾아야 되겠다. 자, 다의 주장을 요약 설명하라. 다는 어떤 주장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보면 가, 나, 다가 모두 어때요? 문학작품입니다. 문학작품.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에 대한 독해, 해석을 상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1번 문제가 요구하는 어떤 학교 측의 의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이렇게 제시문이 조금 여러 개죠. 그죠? 조금 더 여러 개고 사회과학 시간, 윤리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국가가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를 가나다의 주장을 비교 설명하고, 그러면 1번 문제가 문학에 관련된 국어, 문학 이렇게 조금 나온다면요. 2번 문제는 사탐 시간에 주로 배웠던 주제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형벌을 부과하는 이유 가나다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각각 다르겠죠. 그리고 라에서 제시하는 보복운전 처벌과 관련해서 가나다 가운데 선택해서 정당화하라. 결국에는 600자를 쓰는데 뭔가 정당화해야 되고 비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죠. 근데 600자밖에 안 돼요. 학교가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답이 딱 떨어지도록 쓰셔야 되고, 가나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정당화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를 선택하건 나를 선택하건 다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예요. 다만 가나다를 선택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 즉 정당화의 논리를 측정하는 것이 2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다, 요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는 주로 논리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어떤 시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렇게 세 제시문을 나오고 뭔가 도표도 있고 뭔가 복잡하네요. 전통적으로 3번 문제는 도표, 통계, 그래프 등이 자주 나왔던 어떤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가와 나를 토대로 다의 동원과 부용이 라에 제시된 펀드 가운데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선택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도표나 그래프 통계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특히 3번 문제에서는 학교에서 말했듯이 배점이 40점이에요. 그리고 도표나 통계 그래프가 나올 때 항상 수치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가 이런 수치적인 해석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추론 능력, 수치적인 어떤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보겠다라는 말을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문제를 빨리 보고
이게 빨리 정확히 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1, 2번을 빨리 푸시고 3번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심층적으로 푸는 게 어떨까. 뭐 그런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3번 문제의 핵심은 도표나 통계 그래프에 대한 수치적인 해석 문제입니다. 자, 이유를 설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뭔가 해석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도표나 수치에 대한 해석을 뒷부분에서 약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해석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 형태가 있고 시험 시간은 120분에 600자 3문제, 30점, 30점, 40점 문제가 나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단국대 문제의 어떤 특징을 한번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항상 문학작품이 나옵니다. 그죠? 문학작품의 어떤 수치적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작품에 대한 어떤 수치적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징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징. 1번은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상징을 반드시 해석해야 돼. 2번은 논리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논리가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문 간의 어떤 차이나 주제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자신의 견해를 쓰거나 2번 문제에서는 자신의 견해를 쓰거나 비판하거나 옹호하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자신의 견해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돼. 이거 두루뭉실하게 밝히면 안 돼요. 그러면 글이 엄청 길어집니다. 판단의 기준, 내가 이렇게 판단한 것을 가나다에서 정확히 찾아서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3번은 도표가 담고 있는 핵심적인 차이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표나 그래프 아니면 수치를 정확히 해석해 주셔야지만이 좋은 글이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질문에 빠짐없이 명확히 답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시문사의 어떤 연관성, 가나다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히 제시돼야 됩니다. 해결 방안은 학교에서 그래서 이번 문제는 자기의 견해를 쓰거나 비판하거나 해결 방안을 쓰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짜 자신의 견해를 쓰거나 해결 방안을 낼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특이한 어떤 걸 쓰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의도한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학교가 의도한 것을 쓴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 주제는 항상 어떤 주체성이나 소회. 그래서 단국대 1번 문제는요. 주체성, 소회, 소통, 공동체적 관계와 같은 어떤 문학 작품이 자주 나오고요. 2번 문제는 사탐 시간에 배우는 어떤 효율성, 형평성, 개발과 보존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법적인 어떤 제약에 있어서 아니면 법적 처벌에 있어서의 정당성. 3번은 통계나 도표, 그래프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 그리고 특히 어떤 수치적인 해석을 묻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단국대는 최저가 없죠. 그리고 논술이 의외로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 학생들한테 쓰기 시켰을 때 이 세 문제를 모두 다 잘 쓰는 학생들은 극히 드뭅니다. 꼭 한 문제에서 이상한 3000% 빠지는 어떤 답을 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쓰는데, 그래서 대학이 요구하는 것에 직접적으로 답하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좋은 답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끝까지 완성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 시간 배분을 정확히 해서 끝까지 완성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딱 읽었을 때 깔끔하게 떨어져야 돼요. 글이 산만하면 절대 안 돼요. 가독성하고 완결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뭔가 복잡하고 화려하게 쓰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대학이 단국대는 학교가 의도한 바가 딱딱딱 들어있냐 없냐를 중심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가독성과 완결성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논제에 직접적으로 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을 그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배정해서 그렇게 쓰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끝까지 완성하고 논제의 요구에 정확히 답하고요. 가독성, 완결성 있게 쓰시고
논제 요구한 순서대로 직접적으로 답한다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단국대 문제 총정리 한번 해봅시다. 단국대는요, 주어진 시간 안에 시간 조절해서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찌되건 끝까지 쓰는 거.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들한테 쓰게 시켰을 때 끝까지 완성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두 번째, 대학이 요구하는 정확한 답을 분명하게 쓰는 게 필요하고요. 가독성과 완결성이 아주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도표, 데이터, 통계, 수치에 대한 어떤 수치적인 해석, 그 해석을 토대로 글을 써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그래서 3번이 배점이 높기 때문에 3번을 잘 쓰는데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국대는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화려한 글을 요구하는 대학이 아닙니다. 주관식 서술형에 가까운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의외로 조금 학생들의 입장에서 짧기 때문에 조금 막 쓰다 보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그래서 분명하고 간명한 어떤 글을 쓴다면 충분히 합격하는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단국대와에 관련해서 자세한 해설, 어떤 단국대를 어떤 식으로 써야지 합격하는 글이 되는지, 어떤 예시 답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고 싶으면 논술의 법칙에 단국대 파이널 강좌를 신청하시면 자세한 해설지를 한 30-40쪽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단국대 2017 논술 대비법 핵심은 뭐라고요? 정확하게 대학의 의도를 이해하고 간단 명료하고 간결하게 답하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단국대 2017 논술 대비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